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 양도세 플러스 종부세 혜택, 시골 마을 경사 안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에 그 양도세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그 매수를 할 때 기존의 그 일반 주택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향후에는 종부세까지 혜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어촌 주택, 고향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자, 그러면 시골 마을에 경기가 좀 활성화되겠죠. 도시 사람들이 농어촌 주택 많이 한 개씩 보유를 하면서 시골의 그 주말 경제가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다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다시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농어촌 주택 관심 갖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서 그 어떤 그 마당 있는 주택에 대한 마당이 있고 그다음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자, 도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말이라도 그 농어촌 주택에서 조금은 그 자연과 함께 마당 있는 집에서 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자, 이런 수요가 많지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가구 2주택 중과세입니다. 중과세.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세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부세도 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법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 주택에 대한 그 금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괜찮은 농어촌 주택을 가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종부세도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관련해서도 농어촌 주택을 빼준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있었고, 그리고 늘어나는 농어촌 주택의 눈길이 앞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뒤에 보시는 그 사진이 별장인데, 자, 별장은 세금 폭탄이죠. 취득세도 과하고 보유세도 과합니다. 자, 별장은 저렇게 지어 놓으면 좋지만 종부세에서도 빠지죠. 종부세에서도 빠집니다. 그런데 저 자체로 별장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이기 때문에 좀 피하겠죠. 자, 반면에 가장 단순한 형태인 농막. 자, 농막은 한 6평 정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저 농막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어떤 농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6평은 좀 너무 작지요, 규모가. 자, 그래서 농막보다는 좀 큰 규모를 갖고 싶어 할 거고, 그런데 농업인 주택은 좀 더 규모가 더 큽니다. 별장보다 좀 작고 농어촌 주택보다는 규모가 큰데, 저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만 지을 수 있는 주택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귀농이 아니라 주말에 귀촌 정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농업인 주택을 또 지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선택지가 하나인데 농어촌 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 자, 당초에는 취득 당시에 그 공시가 기준으로 2억이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3억까지 괜찮습니다. 3억까지 투명인간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금 드린 겁니다. 자, 2번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지금 현재 법인데 여기서 약간만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자, 순서가 중요하죠. 일반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그리고 나서 그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만 보유하면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의 그 일반 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해 준다. 자,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은 투명인간 취급을 해준다. 요런 내용의 법인데 요것은 소득세법 89조 제1항 3호 관련입니다. 관련. 자, 이 조항이 1세대 1주택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관련인데, 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농어촌 주택을 투명인간 취급해준다. 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자, 요 부분을 자세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게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은, 자, 요게 그 가장 전형적인 지금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경우인데, 자,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나중에 일반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나중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자, 신축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반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그 혜택을 받는 것이고, 밑에 보시면 양도세 혜택 못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요 경우입니다. 그 옛날부터, 정말 옛날부터 땅을 내가 들고 있었는데, 자, 땅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 취득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옛날부터 들고 있는 그 농어촌에 있는 땅에다가, 자, 건물을 지어서 농어촌 주택으로 활용할 때 이럴 때는, 자, 안 된다는 겁니다. 양도세 혜택 안 된다는 거죠. 자, 땅도 그리고 건물도 일반 주택 취득하고 난 다음에 모두 취득해야지, 자, 그래야지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케이스 한번 보면은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은 이때는 양도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때도 농어촌 주택이 투명인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법을 보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런 2주택인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 취득하면은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일반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자,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일반 주택을 취득한다. 자, 이렇게 해도 꽝입니다. 꽝. 이렇게 하면은 3주택자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러면 꽝입니다. 양도세 혜택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그림을 또 보시면은 일반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그 2주택자, 자, 그러니까 당초 일반 주택 처분을 전제로 또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 요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해도 지금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나중에 취득한 일시적 그 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일반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그림,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 그러고 나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고 나서 일시적인 일반 주택, 저 앞에 있는 그 일반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또 다른 일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으로, 자, 요때도 기존의 그 일반 주택 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농어촌 주택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양도세 혜택을 받는 어떤 그런 조건을 충족하면은 동시에 종부세 혜택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자,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도 농어촌 주택을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이것은 1항 1호에 나와 있는데
가, 나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가와 나가 있는데 가에는 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 가부터 보시면 일단 농어촌 주택 대상이 되려면 읍면에 있는 주택이어야 되고 플러스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시 중에서 시라고 표시된 어떤 지역 중에서도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은 또 농어촌 주택으로 쳐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읍면 플러스 시행령에서 정한 시지역인데 그 시행령에서 정한 시지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부터 제주도의 서귀포시까지 모두 대상인데, 자, 요 시는 아시겠지만, 자, 제천시라고 해서 모두 도시는 아닙니다. 제천시 중에서 도시 지역도 있지만 시골 지역 제천시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골 지역 제천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가의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국토계획법 도시지역이라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떼보면 주상공록,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공장지역, 그 다음에 녹지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에 나와 있을 건데 그 지역들은 도시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천시지만 시골로 표시된 지역들만 지금 농어촌 주택 대상이다. 그렇게 2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번 보시면 또 수도권 지역은 또 안 됩니다. 수도권 지역 그 도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지역은 아닌데 예외는 또 있죠. 접경 지역 중에서 경기도 연천군, 누가 봐도 시골이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여기도 또 시골입니다. 그 인천의 그 서해안 쪽에 그 섬들, 물론 교량은 설치되어 있지만 섬이라서 여기도 좀 시골이죠. 이러한 지역 특성 유사한 기획재정부 지정지역 포함한 이러한 좀 시골 같은 어떤 지역들은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농어촌 주택으로 쳐줍니다. 그게 아닌 다른 수도권 지역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수도권 지역이 농어촌 주택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요것도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여기도 안 됩니다. 5번 관광단지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지역들, 어떻게 보면 자, 그런 지역은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항을 보시면 나항이 좀 중요한데, 자, 주택 플러스 부수 토지, 건물 플러스 땅, 기준시가, 공시가가 취득 당시에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게 2억 원이었는데 이제 3억 원으로 늘어났죠. 자, 3억 정도면 시골에서 엄청나게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 인기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옥은 4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밑에 그림 보시면 그 땅을 예전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 취득하고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 농어촌 주택 인정 못 받는다고 했는데, 자, 요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990년에 내가 땅을 하나 받아가지고 증여를 받아가지고 들고 있는데 그때 당시 증여할 때 증여받아서 그 취득 가격이 500만 원이었다. 만약에 500만 원이었고, 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00년에 일반 주택을 취득을 했고 2020년에 그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그 땅, 1990년에 그 취득한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농어촌 주택을 한 개 마련을 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비용은 지금 인정받는 비용이 1억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땅 500만 원에 지금 건축 비용 1억 해서 1억 500만 원 취득 당시에 그렇게 인정이 되면은
지금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취득 당시의 금액.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좀 잘못됐죠, 사실은.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 못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1990년에는 그 땅값이 500만 원이었지만, 자, 지금 취득할 당시, 지금 만약에 2000년도라고 해도 좋고, 그리고 2020년이라고 해도 좋고, 자, 기준이 좀 애매한데, 만약에 2020년에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은 것이니까, 만약에 2020년에 그 땅값하고 건물 가격을 다 환산을 한다. 그때 가격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500만 원이었던 1990년에 500만 원이었던 땅이 그 건물 지을 당시에는 그 땅이 5억 이상 간다라고 하면은 5억 플러스 건축비 1억 하면은 6억이 되어 버리죠. 자, 그러면은 농어촌 주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그림과 같은 옛날에 들고 있는 땅에다가 최근에 건물을 짓는다. 요걸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케이스들이,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양도세 혜택 주지 않는다. 자, 앞으로는 종부세 혜택도 안 주는 거겠죠. 반면에 요 양도세 혜택을 받는 농어촌 주택은 종부세 산정할 때도 투명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고양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주택. 고양주택은 1항의 2호 관련인데, 자, 가나 다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자, 가항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시지역 및 연접한 시지역에 소재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고양주택이 되려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 기준지이어야 한다. 10년 이상 등재되면 고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고양주택으로 취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 충족한 시지역 및 연접한 시지역까지.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 주택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지역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는데 고양주택으로 지금 보면은 도시에 대한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라는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 도시지역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고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시는 제천시에서 도시지역도 고양주택으로 쳐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외되는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그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관광단지는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항 요거는 똑같죠. 주택 플러스 부수토지 기준 시가가 취득 당시 그 3억 원, 2억에서 3억으로 상향되었고 한옥은 4억 원. 요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를 보겠습니다. 99조의 4. 자, 다시 보면은 3항을 보면 되고, 자, 2항은 삭제. 자, 3항은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으면 양도세 혜택이 없다. 자, 요것은 농어촌 주택이 아니라 한 채 더 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때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4번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3년 보유 조건 충족 전에 일반 주택 양도해도 양도세 혜택 받습니다. 자, 종부세도 당연히 혜택 받고, 자, 그런데 물론 자, 그 3년 보유 요건은 나중에라도 충족해야 되는 것이고, 3년 보유하지 않고 농어촌 주택을 판다. 그러면 혜택 본 거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요것은, 자, 요 그림 잘 보시고, 해당되는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분만 참고하시면 되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케이스인데, 자, 저번 정권 때 그 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특별한 예외 사항을 지금 이야기하는 법인데, 5번은 관련된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농어촌 주택, 고양 주택을 3년 이상 미보유할 경우에는 혜택 본 것들 그 세금 다시 계산해서 뱉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은 실항은 양도세 신고 시 과세 특례 신청을 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양도세 그 자기가 요 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 자, 능동적으로 양도세 신고할 때 특례 신청을 직접 해야 된다. 자, 요 항목이고 8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에는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부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한 부분, 농어촌 주택 판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농어촌 주택 판정 기준은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자, 취득가액 산정하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취득가액을 보면은 일반 주택 양도일까지 증축, 부수토지 추가 취득된 거 그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일수 계산할 때는 최초 취득일 기준입니다. 예전에 그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세월이 좀 흘러서 만약에 좀 증축을 했다. 자, 그래도 새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최초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그때부터 그 3년 그 기간을 카운트 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보면은 만약에 2020년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했다. 자, 그런데 2021년에 증축을 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그 플러스 되는 그 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안이 없죠. 자, 2020년에 공시지가 기준 시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기준 시가가 나올 거고 2021년에 공사하고 나서 그 2021년에도 또 기준 시가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 그 기준 가격하고 2020년 기준 가격하고 두 개를 빼주면은 플러스 되는 그 취득가액이 나오겠죠. 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수토지도 마찬가지죠. 자, 그 하필되어 있다. 자, 추가로 취득한 그 토지만 분리돼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수토지는 아예 다른 필지다. 자, 그러면 그 다른 필지에 대한 취득가액만 추가로 반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자, 요것은 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 전출 기준입니다. 전입 전출 기준. 내가 실제로 전입한 거 소용없고 주민등록표상 전입 전출 기준이고 만약에 멸실되어 재건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멸실된 그 주택에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자 플러스 재건축이 다 완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또 보유 및 거주한 기간 두 개를 다 합하면 된다. 자, 이러한 규정입니다. 자, 3번 지방세법 세금 중과되는 별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애매해서 별장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법 13조 5항 1호 지방세법 13조 5항 1호를 보면은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여러 번 읽어봐도 자, 이것은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하고 뭐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까딱하다가 별장으로 이렇게 간주되면은 세금 폭탄을 맞기 때문에 자,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제외된다. 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지방세법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시행령 28조 2항에 있는데 보면은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자, 요걸로 인정을 받으려면 별장이 아니라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자,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자, 요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지금 현재 규정이고, 자, 만약에 지금 법이 지금 2억에서 3억으로 바뀌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 시가 표준액 6,500만 원이 좀 상향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건축물에 돈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똥똥똥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요것은 그 조세 특례 제한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는 지역이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농어촌 주택이 아니라 별장으로 인정된다, 간주된다. 그러면은 별장에 부과되는 세금 폭탄 어마어마합니다. 자, 취득세 9에서 20%, 재산세 4%, 물론 4%지만 시가 표준에다가 그 공정시장 비율이 뭐 공정시장 가액일 겁니다. 아마 그 60%일 건데, 자, 이것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이 계속 바뀌어서 확신은 잘 안됩니다. 어쨌든 간에 4%가 그냥 시세의 4%가 아니라 시가표준 곱하기 60%한 금액의 4%인데, 자, 그래도 세죠. 그래도 4% 무시 못합니다. 자, 그리고 별장 자체의 양도세도 폭탄이죠. 자, 비사업용이므로. 자,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제가 좀 횡설수설 했는데,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장으로 간주되면은 세금 폭탄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서 그 설명드린, 지금 뭐, 660제곱미터 이내 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시가 표준액, 지금 현재는 6,500만원 이내, 조금 상향되겠죠. 자, 요 기준을 만족을 해야지, 나중에 그 별장으로 그 간주되어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별장으로 간주되면은 종부세에서는 제외되고 주택수에서 제외가 아예 되는 것이지만, 자, 그것보다도 별장에 부과되는 세금 폭탄이 일반적으로 훨씬 크니까, 자, 요 규정은 알아둬야 된다. 자, 물론 그 종부세 때문에 일부러 그 시골에 있는 별장을 시골에 있는 그 주택을 별장으로 좀 취급해달라. 뭐 소송까지 최근에 얼마 전까지 그런 소송도 많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별장으로 간주되면은 훨씬 불리합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제는 그 농어촌 주택이면 종부세에서도 지금 빼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장으로 간주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장으로 간주되지 말고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받고 공시가, 취득 당시 공시가 3억 이하, 자, 그렇게 취급만 받으면, 자, 투명 인간이 된다. 양도세도 투명 인간, 종부세도 투명 인간. 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법이 좋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법이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개법이 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전망. 자,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골 지역 경사 났습니다. 자, 이제 농어촌 주택 조금 현실성 있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골의 그 어떤 주택 가격 올라가서 좋고,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좋고, 자, 그리고 주말에 그 시골 지역, 주말 경제가 조금은 더 잘 돌아가겠죠.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일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골 경사 났습니다. 자, 반면에 도시 지역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주택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 도시 지역 주거난 조금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뭐 전월세 가격, 그다음에 주택 가격 너무 뛰어가지고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만약 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당초에 30평대 거주를 했는데, 자, 변경 한 20평대 거주를 좀 하면서 조금 작은 평수 이사가고, 자, 워낙 지금 도시 지역 그 주택 가격이 널뛰게 할 때, 자, 이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죠. 20평대로 이사를 가고, 남는 돈으로 시골에 40평짜리 주말주택을 뭐 매수를 하든 해서, 자,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30평대에 있는 짐을 좀 빼서 작은 평수로 필요한 것만 좀 넣고 나머지는 또 시골 주택에 다 갖다 놓을 수가 있으니까, 자, 도시 지역 주거난도 조금은 해소될 것 같다. 자, 그런데 시골에 투자로 농어촌 주택 취득, 자, 요것은 제가 글쎄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좀 말립니다. 자, 주택에 대한 투자는 비싼 주택에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시대가 조금은 저물고 있는데 너무 지금 고가라서, 자, 그래도 일단 원칙을 말씀드리면 주택 투자는 고가에 하는 겁니다. 비싼 주택에 투자를 하는 거지, 시골의 저렴한 그 주택, 실거주라면 매수 찬성. 그렇지만 시골 저렴한 주택 투자로 산다, 자, 절대적으로 말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법이 개선되어서, 자, 이제는 농어촌 주택 기준 3억 이하, 자, 취득할 때, 자,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모두 혜택을 본다. 자, 농어촌 주택은 투명 인간이다. 1가구 1주택에 하나요. 자, 이런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